자기 손녀가 아니라고 들은 순간 스텔라 장의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말은 욕도 눈물도 아니라 그럼 내 진짜 손녀는 누군데? 였습니다. 스텔라 장은 처음엔 웃어넘기려고 했습니다. 모태주가 들고 온 서류를 툭 밀어내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태주야, 나 농담 싫어해. 세리가 내 손녀 아니라니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야? 하지만 모태주의 눈빛은 장난기가 전혀 없었고 손에 쥔 봉투마저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 봉투 안에는 유전자 검사 원본, 출생신고서, 그리고 오래전 산부인과 기록까지 전부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사님, 이건 제가 만든 가짜가 아니에요. 민세리, 아니 김세리. 그의 엄마는 루시아, 본명 백설이고 아빠는 여사님 아들 정호세가 아니라 김선재입니다. 스텔라 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리 미국 유학 플랜을 떠들던 본인이 떠올라서 스스로도 기가 막혔는데요. 무슨 개소리야, 태주야. 유전자 검사 결과 내가 직접 확인했다니까. 거기 떡하니 써 있었어. 스텔라 장 친손녀라고. 모태주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한 장을 꺼내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 검사지가 문제죠. 그건 김선재가 공실장이랑 짜고 만든 조작본이었어요. 여사님이 보신 종이는 가짜였고 이게 병원에서 나온 진짜 원본입니다. 종이에 찍힌 붉은 도장이 스텔라 장의 눈에 콕 박혔습니다. 민두식도 아니고 민경채도 아닌 부 김선재 모 백설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던 거죠. 그제야 스텔라 장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의자 팔걸이를 붙잡는데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머릿속의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시간 전 스스로 뻔뻔하게 내뱉었었던 그 말. 세리, 우리 세리. 할미가 미국 보내서 예쁘게 공부시키고 다시 민강 후계자로 데려올 거야. 민경채 없어도 넌 내 손녀니까. 손녀니까라며 온 집안 앞에서 선언한 자신이 한순간에 남의 자식 들고 날뛴 미친 노인네로 전락해버린 셈이었죠. 스텔라 장이 충격에 얼어붙어 있는 바로 그때 이번엔 김선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인사는 해야죠. 김선재는 대놓고 웃으면서 마치 이 집 주인처럼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는데요. 세리 얘기 들으셨어요? 민경채 딸 민세리 아니 김세리요. 성 바뀐 줄도 모르셨나? 스텔라 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김선재, 지금 내 입으로 다시 말해봐. 세리가 김세리. 김선재는 기다렸다는 듯이 턱을 괴고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여사님 참. 남의 딸을 가지고 내 손녀라고 부르면 정작 친아빠인 저는 뭐가 됩니까? 그래요. 세리는 정호세 딸 아니고요. 저 김선재의 딸 김세리입니다. 엄마는 여사님이 그렇게 짓밟아온 그 여자 루시아. 본명 백설이. 순간 스텔라 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 그대로 촌스러운 막장 소설보다 더한 진실이 자기 집 거실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네. 내가 그동안 끌어안고 키워주겠다던 손녀는 사실 내 며느리가 낳은 애고 그놈의 김선재 친딸이고 우리 호세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거지. 김선재는 박수까지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역시 여사님, 정리 깔끔하시네요. 그래서 전 이제 민경채 버리고 제 딸 김세리 그리고 그녀의 엄마 백설이 회장님께 줄을 서볼까 합니다. 스텔라 장의 손이 떨리더니 결국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이 쾅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루시아 아니 백설이는 전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세리 머리카락과 본인 머리카락으로 다시 검사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의 일치 99.999%, 친모 마이너스자 관계로 판단됨. 글자를 읽는 순간 백설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세리가 내 딸이네. 누군가 옆에서 대신 읽어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눈앞 글자가 뭉개져 보였습니다. 미소를 처음 안았던 날
작고 따뜻했던 아이의 체온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럼 내가 품에 안고 키웠던 미소는 경채 딸이었고 내가 죽었다고 믿었던 내 딸은 20년 동안 내 앞에서 웃고 울던 민세리, 아니 김세리였단 말이지. 백설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미소는 영원히 내 딸이야. 피가 누구 것이든 내 품에서 웃고 떠나내는 그 아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스쳤죠. 세리, 넌 내 딸이지만 공 실장 손에, 민경채 손에 자라면서 무슨 짓들을 했니? 미소를 괴롭혔고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지.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낳은 딸이니까 그냥 덮고 갈 수 있나? 아니야. 더 이상 아무도 공짜로 용서 안 한다. 그 순간 백설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픔에서 분노로, 그리고 차가운 결심으로. 좋아. 이제부터는 공 실장, 민경채, 김선재. 다 같이 끝까지 가보자. 한편 요양병원 503호에는 여전히 식물인간 회장님으로 기록된 한 남자가 누워 있었는데요. 바로 민간그룹의 중심, 민두식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사람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선택을 해버린 남자, 모태주였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여기서 썩으실 겁니까? 지금 이 병실 밖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 감은 오시죠? 침대에 누워있던 민두식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의사는 반응이 없다고 했지만 모태주는 몇 달 동안 그 눈빛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극을 좀 하셔야겠어요. 한 번만 죽은 척 하시죠. 딱 1시간만 숨 멈춘 사람 흉내 내시면 제가 이 요양병원에서 꺼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직접 집안 쓰레기들 정리하셔야죠. 죽은 척을 하라고. 민두식의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살아서 굴욕을 버텨야 하나, 그냥 이대로 눈 감아버리는 게 속 편한가, 수없이 고민했던 밤들이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가짜 딸과 조작된 손녀 얘기를 몇 번이나 흘려들은 뒤였기 때문에 민두식의 선택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느릿느릿, 그러나 분명하게 눈꺼풀이 한 번 깜빡였고 모태주는 그걸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회장님. 그럼 오늘 밤 회장님 한 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몇 시간 뒤 요양병원 복도에 비명이 울렸습니다. 503호 환자 심정지입니다. 민두식 회장님 숨을 안 쉬어요. 의사와 간호사, 보호자 이름으로 올라가 있던 민경채의 사인이 연락망을 타고 일제히 퍼졌고 민두식 사망이라는 메시지가 민간그룹 전 임원들에게 전송되었습니다. 민경채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타이밍에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지만 울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상속, 유언장, 지분 구조가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아버지 장례는 내가 주관할 거야. 대표이사인 내가 치르는 게 맞지. 그 사이 요양병원 지하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흰 수의를 입고 영안실로 옮겨지는 민두식의 시신인 줄 알았지만 실은 심전도 패드와 약물로 잠깐 의식과 맥박을 줄여놓은 상태였고 장례 지도사와 모태주가 철저히 짠 각본대로 시체인 척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흰 천이 얼굴을 덮는 순간 민두식은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셨다가 완전히 고정해버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 버티면 저 가짜 것들 전부 내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민두식은 연구용 시신인 것처럼 위장된 채 민강병원 영안실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냉각된 빈관만 도착했죠. 뚜껑 열지 말라니깐요. 지금은 장례 절차 때문에 시신 확인 끝났고 향후 바로 화장 예정이라. 장례 지도사가 말리는 와중에도 민경채는 억지로 관뚜껑을 열어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아버지 아니면 어쩔 건데.
하지만 이미 루시아, 아니 백설이가 병원에서 시신 확인을 마쳤다는 설명을 듣고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했죠. 그럼 아버지가 진짜로 죽었다는 거네. 입술은 떨리고 눈물도 맺혔지만 그 뒤에 따라온 말은 역시나 현금 계산이었습니다. 그럼 상속분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표이사인 난 얼마나 가져가게 돼?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루시아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저걸 내가 20년 동안 딸처럼 봐줬다고 믿어야 해. 병풍 뒤 장례식장 한켠에 숨어 관을 지켜보던 민두식은 그 대화를 그대로 들으면서 속으로 아주 조용히 욕을 삼켰습니다. 저런 걸 내가 내 딸이라고 믿고 산 거냐? 내가 미쳤지. 완전히 돌아버렸었네. 한편 민세리, 아니 김세리는 관 앞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요. 저한테 아직 하실 말 많잖아요. 저더러 회사 들어오라고, 이제 공부 제대로 해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 울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본인이 비뚤어진 건 맞지만 민두식이 손녀라며 챙겨준 정은 분명히 가슴에 남아있었거든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설이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요. 내 딸이네, 맞네. 울 때 입술 깨무는 습관까지. 내가 그대로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미소를 밀어버렸잖아라는 기억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진실과 분노, 모성애가 한꺼번에 뒤섞이며 백설이의 목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죠. 장례 이틀째 되는 날, 발인식 직전. 장례식장 비상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영정 사진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 그림자는 빙 돌아서 병풍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시죠. 쇼타임입니다. 모태주의 낮은 목소리에 민두식이 천을 걷어올리며 느릿느릿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인 특유의 굽은 허리 대신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입가에는 묘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이제 내 장례식장에 내가 직접 입장하는 거네. 민경채는 발인식 내내 눈에 눈물 한 방울 없이 조의금 봉투만 세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나중에 내 몫이지 뭐. 어차피 아버지 지분도 집도 회사도 다 내 거 될 텐데. 그 순간 장례식장 큰 문이 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고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몇몇 상주가 그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얀 수의를 벗고 검은 양복으로 갈아입은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던 그 남자. 민두식 회장님. 민경채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떨어뜨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민두식은 조문객들을 훑어본 뒤 제일 먼저 루시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루시아의 눈에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미묘한 안도와 이제 제대로 끝내자는 결심이 함께 스쳤고 민두식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민경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채야. 그 한마디에 민경채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억지로 버티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 아버지. 살아계셨네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게 다 무슨. 민두식의 손바닥이 민경채의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습니다. 탁. 장례식장의 싸늘한 소리가 울렸고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보다 먼저 챙긴 게 지분이랑 유산이더라. 내가 내 딸인 줄 알고 20년을 참았는데 고마워. 이제는 딸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해줘서. 장례식장은 그대로 즉석 가족 재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민두식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사실이다. 유전자 검사 원본, 출생기록, 그리고 공 실장이 20년 동안 숨겨온 자백 녹취록까지. 공 실장의 얼굴이 형광등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간 정신을
왜 우리 집 애들한테 들이붓냐? 세리는 내 손녀 아니고 내 딸도 아니고 루시아 아니 백설의 딸이더라. 그리고 너 민경채. 넌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공실장 딸이더라. 감히 내 딸 행세하면서 내 집안, 내 회사, 내 사람들 손에 피 묻게 했지?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공 실장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이지? 우리 아빠 딸 아니야. 민두식 딸 아니라고. 공 실장은 결국 바닥에 엎어지다시피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채야 미안하다. 내가 그날 아기를 바꿔치기 했어. 너도 세리도 미소도 다 내 죄야. 순간 장례식장은 울음도 말도 일체 사라져버린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모태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경채 사장 건은 제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 모태주 20년 전 그날 구급차 앞에서 공 실장이 아기 안고 뛰쳐나오던 모습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민두식은 잠시 모태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내라. 단 루시아와 세리만은 건드리지 마라. 피는 잘못이 없으니까. 모태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수, 그 다음 수까지 판이 짜이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민간그룹 본사 옥상으로 한 사람이 홀로 올라갔습니다. 민경채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난간 끝에서 경채는 한 손에 미소의 머리핀을 쥐고 있었고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미소야. 엄마가 널 2번 죽였네. 한 번은 산부인과에서, 한 번은 진실을 알고도 눈 돌린 그날. 경채의 웃음은 거의 울음과 같았습니다.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고. 그러면 난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야? 회사? 사랑? 모두 가짜였네. 그럼 이젠 나도 가짜처럼 사라지면 되는 거네. 발끝이 조금씩 바깥으로 미끄러졌을 때 옥상 문이 쾅 열리며 루시아가, 아니 백설이가 숨이 찬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민경채, 거기서 멈춰. 경채는 뒤돌아보며 기묘하게 웃었습니다. 백설애 씨, 이제 와서 나 붙잡으려고. 당신 딸도 내가 죽게 만들고 당신 인생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내가 살 가치가 있어 보여. 백설이는 난간까지 달려가 경채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살아있어야 벌을 받지.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야. 편해지려고 그러는 거잖아. 편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 눈만 감으면 미소가 보여. 내가 밀어버린 아이, 내가 방치한 진실. 살아서 그 얼굴 계속 보는 게 진짜 벌 아니냐고. 백설이는 처음으로 경채를 향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지옥이겠지. 그래도 떨어지는 순간보다 하루하루 견디는 게 더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버텨. 내가 감옥에서 늙어 죽는 걸 미소가 하늘에서 끝까지 지켜보게 해. 그게 그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과야. 경채의 손이 잠시 떨리더니 머리핀이 바닥으로 떨어져 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옥상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과 직원들이 우르르 뛰어 올라왔고 경채는 끝내 난간 안쪽으로 돌아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잡아가요. 도망 안 칠게요. 대신 미소 납골당에는 내가 직접 가게 해주세요. 그 후 민간그룹은 순식간에 재벌과 범죄 종합 세트로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재 회사 비자금 유출, 살인교사, 증거 조작, 민경채 회장 감금, 문서 위조, 공범, 공 실장 아기 바꿔치기, 장기간 신분 사기. 법원 선고날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선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민경채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공 실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공 실장은 법정 안에서 그대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병이 있던 심장이 죄책감과 공포를 견디지 못한 거였죠. 뜬금없이, 그러나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막장식 종말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 무렵 민간그룹 대회의실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기자회견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는 이름을 사용하는 여자 백설이었고, 그 옆에는 새로 선출된 회장 문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아 두 사람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부로 민강유통의 대표이사는 정식으로 백설이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룹 회장은 문태경 본부장이 맡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죗값을 치르는 일만 남았어요. 내가 잘못 키운 가짜 딸, 내가 못 지킨 진짜 손녀. 그 빚을 남은 인생 동안 천천히 갚아보려고 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고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백 사장님, 김세리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설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잘못한 건 벌을 받게 할 거고요. 하지만 버리진 않을 겁니다. 저도 한때 가짜 이름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그만 우리 둘 다 진짜 이름으로 살려고요. 문태경이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누구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수많은 직원과 가족들이 당당히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정상적인 회사가 될 겁니다. 민두식은 그 말을 들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태양을 삼킨 괴물이 아니라 태양을 다시 쏟아내는 회사가 되는 거네. 며칠 뒤 미소의 납골당 앞에는 네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백설의 문태경, 그리고 수의를 벗고 보호관찰 중인 세리, 마지막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잠시만 외출 허가를 받고 나온 민경채. 민경채는 미소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더니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이제서야 진실을 봤어. 너를 죽게 만든 것도, 세리를 괴물로 만든 것도 다 내 욕심이었더라. 살아서 매일 너한테 사과할게. 감옥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널 먼저 떠올리면서 살게. 세리는 그 옆에서 작게 울면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언니 아니, 이모. 저도 미안해요. 미소한테,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제는 누구 딸이냐보다는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백설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뻗어 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세리야.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 남의 이름 빌리지 말고. 그리고 경채씨, 당신도 끝이 아니야. 감옥에서도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미안해할 수 있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그게 내 벌이고 아마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야. 문태경은 멀찍이 서 세 사람을 지켜보며 조용히 반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설이씨. 백설이가 돌아보자 태경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복수도 끝났고 거짓도 다 드러났으니까 우리 이제 사람처럼 살아볼까요? 회사 공동 경영자 말고 인생 공동 경영자로. 백설이는 잠시 멍하니 그 말을 듣다가 처음으로 완전히 힘이 빠진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태경씨, 이제는 우리 둘이서만 사고 좀 치면서 살까봐. 미소의 사진 속 웃는 얼굴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지옥 같은 이야기의 끝에는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의 죗값과 조금은 늦었지만 진짜 같은 사랑만이 조용히 남아있었는데요. 이 막장 끝판왕 같은 집안의 결말,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셨나요?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